네,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미국 인프레 감축법의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입을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.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를 감안해서 구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데요.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?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회장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인프레 감축법 국내에서도 참 이 현대차, 기아차 이제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까 걱정이 많은데 뭔가 좀 구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. 네. 좀 긍정적인 혹시 신호가 좀 있나요?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민관 구분 없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공격받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상당히 명분이 있습니다.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날 서명을 했는데 비상시 빼놓고는 바로 서명 직후에 발효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유예를 보통 두거든요. 근데 유예가 없이 되다 보니까 8월 16일까지는 8,700달러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,000만 원 정도죠. 1,000만 원 정도 보조금 받다가 8월 17일부터는 아예 못 받게 된 겁니다. 근데 그 해당되는 업체가 현대기아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물론 이제 다른 이 수입차들도 한두 개가 있지만은 거의 미국 제품들은 거의 다 받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차별화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칠레, 특히 이제 미국이 워낙 강대이고 크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데 한미 FTA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북미산은 해당이 되는데 북미산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, 멕시코 포함입니다. 근데 왜 대한민국이 빠져 있느냐라는 데 대한 얘기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. 미국에서도요. 우리도 FTA를 맺었는데. 또 즉시 발효됨으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미국 정부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중간 선거가 한 20여일 정도 있으니까 최소한 늦어도 20여일 이후에는 뭔가 모션을 취할 것이다.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예외 조항이라든지 특례 조항을 넣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상하의원 또 대통령 서명까지 다시 시작하려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받아도 유예 정도, 그러니까 지금 못 받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2년 정도를 보조금을 받는 유예 조항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법을 우리 자동차에 좀 유예시켜서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지금 현대차, 기아차 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까요? 지금 이미 타격이 나오고 있습니까? 나오고 있죠. 벌써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약 30% 줄었다 이렇게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1,000만 원 못 받으니까 테슬라 모델 3보다 아이오닉 5가 비용이 비싸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당장 틀려지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또 현재 전기차가 테슬라 다음으로 넘버 2였었습니다. 점유율도 한 10%쯤 간 넘었었거든요. 테슬라 다음으로 잘 팔렸는데. 그렇죠. 물론 테슬라가 한 75%에서 차이가 너다섯 배지만은 치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놀랄 정도니까 테슬라도 놀랄 정도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못 받게 된다 그러면은 또 거기다가 미국 GM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밀고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연간 한 뭐 10만 대 정도 생각한다면 적지 않은 양입니다. 그러네요. 그럼 뭐 받는 게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도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 더욱이 이제 중요한 것은 한번 이렇게 꺾이면 다시 올라가기가 어려운 게 자동차 판매량입니다. 점유율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보조금 못 받고 있으니까 제살 깎으면서도 계속 밀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. 현대기아에서는 점유율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.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판매가 줄고 나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아까 지금 30% 우리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준 게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절대적인 영향이겠네요.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. 일단은 뭐 계약 자체가 줄은 거는 확실한 거고요. 30%. 물론 이제 차가 인도되는 것은 수개월 이후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. 뭐 요새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. 근데 역시 이제 GM 같은 미국 기업체들이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또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무장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게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받으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보조금 문제 또 경쟁자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
정말 경영 환경 상황이 좀 안 좋은데 이 IRA 인프레 감축법이 지금 현대는 기아차에 이렇게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 전기차만이 아니라 왜 배터리도 네. 관련 이제 소재 같은 것을 미국에서 조달하거나 생산하고 조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IRA 인프레 감축법이잖아요. 맞습니다. 혹시 그런 영향,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뭔가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 같은데 네.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, 지금 보조금 못 받는 건 피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혹시 우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? 지금 받고 있는 게 이제 태양광 쪽이라든지 태양광 쪽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됐어요. 왜냐하면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소재부터 광물부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페이지가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. 그 내용이 뭐뭐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였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발표가 되면서 800페이지 되는 것을 확인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. 그래서 태양광 쪽이 인센티브가 있는데 배터리 쪽도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. 왜 그러냐면 결국은 배터리가 한중일 싸움이거든요.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 한 군데뿐이 없는데 원통형 배터리 중심이기 때문에 한정적이에요. 결국은 국내 배터리 3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또 중국을 배제한다는 게 주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차도 대한민국의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공급 안 하면은 미국 차도 못 만드는 거죠. 그리고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인센티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40%부터 시작을 해요. 40%? 내년 10%씩 올라갑니다. 미국에서 조달 또는 FTA 한 FTA 나라죠. 근데 말씀드린 대로 FTA 원자재가 나오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호주, 캐나다, 그다음에 뭐 칠레 이런 나라들이거든요. 근데 대부분은 싸게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시스템이 중국입니다. 거기다 중국에서 정제를 하는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존도가 한 60~70%에서 중간에 전구체 같은 데는 95%까지 해당이 돼요. 더욱이 이제 물류비 거의 안 들죠. 옆 나라 싸죠. 이게 이제 이 시장 경쟁 논리에 의해서 흐름이 만들어진 건데 이걸 강제적으로 이제 중국을 탈중국 해라라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정이 된 거니까 내년부터 40%, 그다음에 50%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더욱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 확보를 하려면은 물류비도 그렇지만은 과정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차 가격도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꼭 국내 배터리 3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GM, 포드, 크라이슬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. 고민이 많은 거죠. 이게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중간 선거에 누가 승리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대로 가느냐 완전히 엎어져서 재개정하느냐에 따라서 승자에 따라서 틀릴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중간선 결과에 따라서도 맞습니다. 좀 달라질 거고. 예. 지금 배터리 원자재 40%를 미국과 이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은 나라에서 조달하라. 근데 원자재를 가져오더라도 이게 정제하는 과정이 사실상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. 거기다 환경적인 것도 있고요. 에너지도 그런데 그걸 선진국에서 이 친환경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중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크지 않습니까? 이제 이런 것들이 비용에 다 포함되다 보면은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 광물만 가져오고 채굴해서 정제하기까지 과정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.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나 의지보다 쉽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겠네요.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거 IRA 법안이 정치적인 논리도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중간 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 틀리지만은 이거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. 결국은 미국 차에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이슈지 중간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.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.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 포드 CEO, 미국 포드 자동차 CEO가 우리 한국에 와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좀 양극화 소재 우리 조달 요청을 했다는데 이게 좀 IRA와 좀 관련이 있습니까? 관련이 있습니다.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다 옮기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테슬라 공장 짓기로 한 것도 지금 정지시키고 미국으로 옮기는 거를 고려할 정도니까 다 이게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또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것들도 이 결국 아까 한중일 싸움 중에서 일본은 한정적이고 중국은 배제시키고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. 결국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못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우리 쪽에다가 이 양극재라든지 이런 원자재부터 본격적으로 벌써부터 이제 이 MOU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격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
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국내 발포제 관련 제품 만드는 곳이죠. 네. 금양이라는 곳에서 뭐 아프리카 콩고에서 리튬 광산 MOU를 체결했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MOU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굴을 해서 얼마큼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. 향후 추이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과연 얼마큼 실현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중요한 것은 리튬 자체가 뭐 몇 년 사이에 거의 뭐 8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갔거든요. 예.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근데 이 원자재 확보 측면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까 남미 쪽에 칠레 쪽도 예. 지금 접촉을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칠레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과 FTA가 된 나라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. 또 원자재 확보를 이 탈중국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,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필연적인 숙제고요. 또 배터리 산업이 미래 먹거리 중에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때 원자재가 국내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다국가 다변화 시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미 있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금양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MOU 단계니까 네.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. 네, 본계약이 그렇습니다. 어떻게 이루어지는지. 전기차 시장 구도를 좀 한번 보고 싶은데 뭐 테슬라 단연 1등이잖아요. 지금 3분기 매출도 굉장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 같은데요. 우리 현대차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추격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?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당장. 그래서 벌써 미국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은 아니지만은 자동차의 잣대를 제공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. 예. 또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표현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고요. 또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죠.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하게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고 상당 부분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고 그걸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미국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기차의 75%가 테슬라고 10% 정도가 현대였었거든요. 근데 또 중요한 시점이 2위가 현대 기아차였는데 3, 4, 5위를 합쳐도 현대차를 못 넘어가는 거였습니다. 3, 4, 5일 합해봐야 우리 10%를 못 넘어.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비율이었죠. 근데 그게 이 8월 16일 이후에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 있죠.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거고 이 정부가 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법안에 대한 이 부당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중요한 시점이고요. 또 정의선 회장이 가서 그런 달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딜러들한테 뭐 전혀 인센티브에 대한 거 걱정 마라. 또 자체적으로 $1,000 지금 1,000만 원 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볼 수는 있겠죠. 빨리 IRA 대책 나왔으면 좋겠고요. 배터리는 어떻습니까? 중국이 여전히 CATL이 압도적 1등이잖아요. 네. 우리 배터리 3사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데 좀 괜찮게 보입니까? 어떻습니까? 중국의 CATL이 원래는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의 40%를 차지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다른 나라 안 가고 자국에다만 공급해도 40%니까요. 예. 또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 타국에는 배제를 하고 자국에만 인센티브를 줬던 것이 바로 배터리입니다. 그렇게 많이 큰 게 CATL이에요. 거기다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.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가장 이 에너지의 밀도라든지 이런 것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은 인산철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확산에 대한 것들이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CATL 자체가 워낙 기술력으로 무장을 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이런 공략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품질도 우수한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은 또 워낙 높다는 거거든요. 또 얼마 전에도 뭐 현대차의 기아차죠. 이 니로 플러스의 앞으로 차기 모델에 CATL 배터리를 끼기로 했거든요.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이슈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이 공략이 커지고 있어서 국내의 배터리 3사의 노력이 앞으로도 중요하고 또 초격차 기술, 또 원자재 확보, 또 마케팅 전략 이런 3박자가 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중국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시장이 이 배터리 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한 5년, 10년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요즘 기업들 실적 나오는데 현대, 기아차 이 세타2 엔진 품질 개선 비용으로 3조 원의 뭐 충당금을 반영했다는데
이 세타2 엔진 품질 개선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? 뭐 이 세타2는 뭐 지금부터 한 6, 7년 전부터 세타2 엔진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. 고장도 많고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부터 리콜이 한두 개 발표한 게 아니거든요. 예. 이 매년 비용 들어가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세타2 엔진이 한두 개 차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종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글로벌 시장에 공급된 현대 기아차가 워낙 많다는 거죠. 이것에 대해서 리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아마 그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결국 세타2 엔진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고 리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비용이 크지만은 아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예. 그러나 현대기아차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또 UAM이라든지 로버빌리티라든지 예. 또 이 전기차에 대해서도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인 측면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중단금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봐달라 그런 주장이네요. 네,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이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